민감한 제 피부에도 트러블 없이 몇 통째 쓰고 있는, 오히려 이 클렌징 밀크를 쓰고 나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수가 좀 많이 줄은 게 제 얼굴에 기름기를 좀 걷어가주더라고요. 묵은 각질을 제거해줘서 깐달걀이 되는. 네, 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악건성과 건성 피부에 좋은 스킨케어들을 조금 소개를 해봤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영상에 나이트 케어 궁금하다고 댓글 달아주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나이트 케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들을 좀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성에 가까운 피부기는 한데 만성 피부염과 트러블 때문에 속건조가 좀 심한 편이에요. 조금만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낮아도 금방 열감을 느끼고 피부 수분 손실이 좀 심해지는 민감한 피부 타입이라서 가능한 자극이 적고 수분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나이트 케어를 하거든요. 제가 오랜 기간 트러블 없이 사용하고 속건조에도 좀 도움을 받았던 제품들을 추천해 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고생한 피부를 위해서 자는 동안 푹 힐링하고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히 저녁에는 피부가 온전히 쉴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도록 피부를 좀 깨끗하게 만들고 자극 없이 재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이트 케어의 시작은 저자극 클렌징인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처럼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가지셨다고 하면 약산성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은 잘 하지 않지만 선크림은 그래도 잘 바르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중 세안을 하고 있어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서 1차 세안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메이크프렘의 클렌징 밀크예요.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는 약산성의 부드러운 밀크 제형이라서 저자극으로 클렌징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분, 향료가 첨가되지 않아서 일단 민감한 제 피부에도 자극이 없고 자극 염료 성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트러블 없이 몇 통째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콩 단백질과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서 건조함이나 당김 없이 클렌징하기 좋더라고요. 일단 사용했을 때 그 마무리감이 너무 미끌거리거나 막 뽀득뽀득하거나 하지 않은 적당한 정도라서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메이크업을 좀 두껍게 하기도 했고 오일을 지우는 데는 오일이 좋다고 해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 클렌징 밀크를 쓰고 나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수가 좀 많이 줄은 게 아무래도 이게 약산성이라서 그런지 유수분 밸런스 맞추는 데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뭐 묵은 화이트헤드나 뭐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사용했을 때 이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쌓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해 뭐에 유명한 템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적은 양을 사용하면 조금 뻑뻑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극 없이 세안하고 싶으면 해자롭게 좀 펌핑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고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좀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세정력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섀도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 메이크업 지우는 건 조금 어렵고 오늘 좀 빡세게 화장했다 이럴 때는 좀 오일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에 선크림 지우거나 저자극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클렌징 밀크예요. 이 사용법을 확인해보면 2차 세안 시에는 펌핑해서 롤링을 한 다음에 화장솜으로 좀 걷어내라고 나오는데 저는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화장솜 사용도 좀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클렌징 밀크처럼 그냥 롤링을 하고 그다음에 물을 좀 묻혀서 유화 작업을 좀 한 다음에 같은 라인의 클렌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똑 떨어져가지고 제가 재구매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렌징 폼도 저자극 성분들로 만들어져서 민감한 제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더라고요. 2차 세안용 클렌징 폼으로 사용하거나 아침에 가볍게 클렌징할 때 사용하기가 괜찮은데 세정력이 좀 약한 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특유의 좀 미끄덩한 좀 마무리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무리감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품망이 없으면 거품이 좀 잘 안 나는 편이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징 폼은 좀 만족이 좀 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산양유 비누로 다시 돌아갈까 좀 고민 중이에요. 아무래도 비누가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어린이를 위해 만든 고트 소비이기 때문에 성분도 굉장히 클린하고 자극이 정말 없는데 클렌징 폼보다는 좀 거품이 좀 잘 나는 편이고 세정력이 좀 있어서 제 얼굴에 기름기를 좀 걷어가주더라고요. 게다가 산양유의 각질 제거 효과가 마일드하게 피부 턴오버를 하는데 도움이 됐어가지고 저는 그걸로 다시 돌아갈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착한 성분의 약산성 클렌저 괜찮은 거 있으면 댓글
댓글로 좀 추천해주세요. 제가 또 써보고 여러분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안을 마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저는 팩을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팩은 바로 녹차팩이에요. 네,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피부 안티에이징에도 좋고 보습 충전에도 좋아서 건성 피부에게 특히 잘 맞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특히 속건조가 좀 심한 날 저는 녹차팩을 꼭 해주는 편인데요. 녹차 티백을 우려내거나 가루를 개서 녹차팩을 직접 만들어서 해주기도 하고 녹차 성분이 들어간 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홈메이드 팩을 만들어주면 제일 좋긴 한데 요즘 좀 바쁘기도 하고 마음에 좀 여유가 없어서 SPM코의 녹차팩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린티 밤팩이라고 해서 녹탄팩으로 와디즈에서 좀 유명한 제품인데요. 묵은 각질을 제거해줘서 깐달걀이 되는 녹차팩이라고 좀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모공 케어와 블랙헤드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정말 기대가 엄청 컸던 제품이에요. 이 녹탄팩에는 녹차가 66.8%나 들어가 있어서 집에서 만든 녹차팩처럼 녹차의 안티에이지 성분을 고함량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일단 장점을 쭉 얘기해보자면 약산성이 인공 색소나 향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민감한 제 피부에도 크게 자극이 없었던 점이 좋았어요. 유해 의심 성분이라든지 알레르기 성분 같은 것들도 사용하지 않아서 좀 성분에 신경을 쓴 제품이라는 게 느껴졌고요. 유기농 보성 녹차와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카올린, 꿀, 병풀까지 자야 원물의 효능을 좀 전달하려고 한 제품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에서 녹차팩 하고 나서 느껴지는 그 피부의 부드러움과 촉촉함을 이 팩을 사용하고 나서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재료 퀄리티에 신경을 썼다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와디즈 펀딩 했을 때는 개당 2,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녹차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스틱 파우치로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환경에는 좀 미안하지만 여행 갈 때나 휴대하기도 되게 간편하고 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쭉 짜서 올리면 되니까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고 제형이 쫀쫀하고 발림성도 좋아서 얼굴에 펴바르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팩을 했을 때 너무 빨리 굳어버린다든지 흘러버리는 그런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를 위해서 클레이팩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클레이팩에 비하면 솔직히 말해서 피지 흡착이나 모공 청소 같은 거는 조금 효과가 좀 덜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녹차팩 같은 경우는 좀 모공 흙이 잘 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공 청소 대신 모공 끼임을 얻어가지고 피부 보습이나 항산화에 더 도움이 되는 팩이 아닌가 싶고 이걸 펀딩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코팩 대신에 사용한다든지 피지 제거나 화이트헤드 제거용으로는 사용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얼굴이랑 목에 바르고도 남아서 가슴 부위에도 좀 바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샤워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머리에 트리트먼트 올리고 나서 팩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주고 몸 씻으면서 같이 헹궈주고 있어요. 이 제품의 사용법을 보면 바르고 나서 미온수로 그냥 씻어내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미온수로는 이 녹탄팩이 절대 벗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서 클렌징 폼으로 3중, 4중 세안을 했는데도 아직도 잔여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제거가 안 돼서 정말 좀 난감했습니다. 꼭 샤워하실 때 씻기 좀 쉬운 환경에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래 방치해서 그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해봤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세안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신다고 하면 5분에서 10분 좀 짧게 이렇게 얹어놓으시고 이게 굳으면 진짜 제거가 어려우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빠르게 좀 제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 피부가 녹탄팩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피부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또 쓰시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떠셨는지 또 후기 리뷰로 많이 공유해주시고요.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 낮추고 싶다, 편리하게 홈메이드 팩처럼 집에서 녹차팩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안하는 게 좀 귀찮다 하는 날에는 녹차 티백 우린물을 좀 식혀가지고 세안하고 나서 마지막 헹굼물로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녹차팩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거 추천드리고 확실히 피부가 좀 보들보들하고 좀 정돈된 느낌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속건조를 잡는데도 도움이 된 세럼이에요. 크림을 아예 안 발랐더니 눈가 잔주름이 조금 더 깊어지더라고요. 화장품과 피부 속 수분을 뺏길 걱정도 없으니까